22대 여자 국수가 정해지느냐, 김채영 3단의 반격이 통하느냐. 제22기 아린배 프로여자 국수전 3번기 2국입니다. 아예 건너붙였네요. 이게 이쪽을 두면 끊고 잡을 수밖에 없을 때 단수를 치겠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쪽에 돌이 오게 되면 여기 나와 끊는 수가 성립이 돼요. 이거는 백도 신경이 쓰입니다. 나가는 건 어떻게 될까요? 있고 같이 나간다. 이게 원래는 좀 이상해야 되는데 네. 백이 지금은 괜찮은 둘 수도 건가요? 있어 보여요. 지금 깜짝 놀랄 만한 수가 나왔는데요. 이걸 움직였어요. 왜 여기서는 손이 빨리 나오는 거죠? 지금은 근데 흑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뭐 이거밖에 없어 보여요. 지금 백이 움직였기 때문에 네. 기세로는 뛰어나가야 되는데 이거 근데 이 싸움이 되는 겁니까? 여기가 약간 생겼다 그거네요. 이게 없으면은 이 전투는 백이 확실히 무리로 보이는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변신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기 때문에 흑이 잡더라도 이렇게 잡더라도 이렇게 두면은 백이 사는 데는 문제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요 백은 이쪽에서 오면 바깥쪽으로 탈출하면 되고 중앙 쪽에서 오면은 뭐 이 정도 도망가면 된다. 역시 치열한 김채영 3단답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위험해 보이기도 했는데 네. 그럴듯한 선택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렇게 둘 수 있었던 가장 큰 중요한 이유는 이게 교환이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빠져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전투가 가능하지 않을까. 대단하네요. 한 가지 흐름 유력해 보였는데 양쪽에서 전단을 구하면서 지금 좀 다양한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흑도 귀에서 안정을 찾았고요. 돌을 집을 듯 하다가 다시 자세를 고쳤습니다. 네, 원래는 받는 것이 일반적이긴 해요. 흑이. 그래야 이제 흑도 확실하게 살면서 백을 계속 이제 추궁을 할 수 있으니까요. 바깥쪽을 두고 이렇게 되면 백도 안형이 어느 정도 생기면서 오히려 흑이 오히려 미생이에요. 여기 두면 여기 두거나 또는 젖히거나 뭐 하면은 백도 불편한 돌이 됩니다. 우선 집으로도 크고 서로의 또 안형에 또 관여를 많이 하는 수이기 때문에 지켜놨고요. 네. 이게 지금 그래서 여기다가 밑밥을 하나 던져놓은 것 같아요. 김채영 3단이.
지금 만약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은 이거는 하변의 백이 굉장히 위험해 보이거든요. 근데 여기를 올라서기 위해서 이 교환을 하나 해두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러면 그래도 사는 데는 큰 문제는 없기 때문에요. 물론 나중에 이제 이 돌이 잡힐 수는 있어요. 백돌 두 점이. 하지만 지금 이 두 점을 잡히는 것은 뭐 집으로 이제 열 몇 집에 불과하지만 이건 이제 사활의 생사가 걸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편이 더 낫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네. 백의 안정을 위해서 조금의 실리는 버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은 집보다는 바깥쪽 생사가 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오늘 두 선수는 중반 가기도 전에 초읽기에 몰릴 것 같아요. 지금 47수 47수를 뒀는데 네. 1시간 30여 분 정도 지났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바둑이 좀 어렵긴 어려웠어요. 초반부터 모양이. 그러니까 실전에 자주 나와야 공부도 많이 돼 있고 좀 아는 모양이라 빨리빨리 둘 수 있는데 네. 좀 어려운 형태라서 역시 그 선택밖에 없어요, 지금은. 백돌의 안정을 우선시하고 있네요. 네. 흑은 우변을 공격해야 되는데 우변을 공격하기 전에 이런데 머리를 하나 더 두들겨 놓을지 이제 그런 거를 쳐다보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같으면 그냥 여기서부터 출발할 것 같긴 한데 여길 두고 백이 도망갈 때 어딘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뛰거나 어딘가 입구자를 한다던가 해서 도망갈 때 뭐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저라면 이렇게 풀어나가고 싶은데 네. 최정 팔단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네. 같은 방법으로 생각을 하고 네, 있네요. 지금은 백도 응수하기가 약간 까다로운 게
그냥 한 칸 띄어나가는 것은 이제 나중에 이쪽이 좀 신경이 쓰입니다. 중앙을 뚫릴 수도 없고 이도를 잡힐 수도 없고 좀 안전하게 행마를 하려면 이렇게 입구자를 해야 되는데 이 입구자 행마는 프로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행마가 아니에요. 게다가 또 이것이 뭐가 문제냐면 아직도 남아있나요? 끼워 이으면 이런 데를 둬야 되잖아요. 원래 다 받아야 되고 이런 데가 선수예요. 다시 또 이렇게 받아야 돼요. 이렇게 받거나 백은 셋, 넷, 다섯, 10수를 넘게 드렸는데 고작 안형을 지금 한 집을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흑은 지금 집은 집대로 지으면서 계속 공격할 수 있는 흐름으로 이끌어갈 수가 있거든요. 물론 이제 백도 이 좌하기 집과 하변의 집을 합치면 약 20집 정도는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예. 아래쪽에서는 물론 집이 많지만 이 나머지를 봤을 때는 백이 기대할 만한 곳이 없어요. 귀에 뭐 좌악 상기 정도 약간의 집 정도. 나머지는 흙이 워낙 튼튼하니까. 자, 한 칸을 띄웠고요. 자, 흙은 물론 지금도 끼울 수는 있겠지만 지금 끼우는 것보다 우선은 바깥쪽으로 탈출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 끼웠다가는 여차하면 또 사석작전으로 백이 변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띄워놓고 우변을 계속 노릴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끼우는 것도 노릴 수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해가지고 위로 이쪽을 막아서 또 여기서도 중앙에서도 또 어느 정도 집을 기대할 수 있겠고 여기가 이렇게 튼튼해지면은 우변의 백도를 계속 겨냥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찌됐든 지금 상황은 최정 8단이 주도권을 잡은 상태에서 우변의 백은 한동안 시달림을 각오를 해야 될 거예요. 지금 손 빼기도 어려울 뿐더러 먼저 둔다고 해도 계속 공격을 당할 것 같습니다. 한 수로 안정을 되찾는 진행도 없네요. 쉽게 살 수가 없으니까요. 이것도 계속 추궁을 할 거예요. 이렇게 치받아서. 어차피 이 안에서는 백이 안형을 만들기는 어려운 형태이기 때문에 네. 바깥쪽으로 탈출을 해야 되는데 흙은 그냥 백이 하자는 대로 다 받아줘도 계속 노려볼 수가 있습니다. 들여다보는 수, 끼우는 수 그리고 얇은 곳이 하나도 없죠. 백은 시달릴 곳이 남아있는데 흙은 공격을 하면서 이득을 볼 곳만 남아있네요.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워낙 두텁기 때문에 이 바둑은 확실히 이제 최정 8단이 주도권을 잡은 상태에서 오늘도 역시 김채영 3단은 고전을 면치 못하는 출발이에요. 네. 하지만 김채영 3단의 장점이 또 불리함에서 네, 그렇죠. 나오잖아요. 네, 김채영 3단은 최정 8단하고 두면은 조금 균형을 맞춰 나가거나 조금 불리한 상태로 중반 종반에 접어들면은 그러면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뒷심은 워낙 강한 기사이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그 전에 너무 차이가 벌어지거나 또는 부러져 버리거나 하면은 이제 그거는 좀 곤란한데 균형을 어느 정도만 맞춰 나갈 수 있다면은 김채영 3단에게도 충분히 기회가 올 겁니다. 백도를 계속 압박해 가죠. 여전히 여기 끼우는 게 있어요. 밑을 받으면 이어서 이걸 이으면 뚫려서 안 되고 여길 받으면 언제든지 끊을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이런 것들이 백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중앙이 조금 흙이 예를 들어서 이제 돌이 쌓이면 뭐 그냥 쉽게 여길 막는 것도 가능해 보여요. 이게 넘어가게 되면 사활이 걸리니까 젖히거나 늘거나 해야 되는데 이렇게 또 밀어붙여서 올라오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영 신경 쓰이는데요, 이건.
괴롭네요. 이게 좌악이 또 10집 정도에 하변도 백이 여길 둬야 10집 정도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게 움직이는 것도 있고 다 놔도 20집인데 나머지는 기대할 만한 곳이 없고 네. 흙은 이 우아기가 이미 10집 가까이 생겼고 이 모양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 돌이 3개이기 때문에 10집은 10집 난다고 볼까요? 훨씬 넘죠. 한 15집 값어치는 충분해요. 그럼 이미 자체로 집의 균형이 맞아 있고 나머지가 흙이 두텁고 백은 얇고 하변도 살짝 신경 쓰이고 이미 고전의 늪에 빠져버린 것 같습니다. 네. 김채영 3단. 확실히 흐름은 최정 8단이 쥐고 있습니다. 흙이 끼워서 백을 노려갔을 때요. 103점은 요석이라 버릴 수는 없는 거죠. 완전 요석이라고 말하긴 어려운데 저 석점을 잡으면은 그나마 이제 흙이 약한 돌이 하나도 없잖아요. 일단 하변을 지켰네요. 역시 이게 머리를 맞는 것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 막아서 넘어가는 것도 있기 때문에 방어를 한 거예요. 이제는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하변 쪽은. 다만 이제 이 파상 공세를 견뎌야 되는데 지금 흙은 이쪽을 뛰거나 여기를 띄어서 크게 공격을 할 수도 있겠고 좀 안전책으로는 끼워서 석점을 잡는 것도 가능해 보입니다. 최재왕 8단 스타일로는 뭔가 좀 큼직하게 공격을 할 것 같긴 한데 네. 백이 하변을 먼저 지킨 만큼 우변의 백돌은 무방비 상태인데요. 근데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일단 백의 입장에서는 확정과 스무집을 만들어 놨고 네. 우변을 타게 하면 그래도 뭐 집으로 그렇게 크게 밀리거나 하는 건 아니다라고 보고 우변 타게에 승부를 거는 거죠. 좀 분리하고 좀 상대에게 주도권을 빼앗긴 것은 확실한데 이제 긴 호흡으로 가보겠다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네. 최정 8단의 생각 시간이 어느덧 10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8분 30초가량 남아 있고요. 네. 김채영 3단은 13분 정도의 여유가 있습니다. 또 살짝 나갔다 왔네요. 이제 흙의 파상 공세가 시작이 될 텐데 이 파상 공세를 어떻게 견디느냐가 김채영 3단 입장에서는 길게 갈 수 있느냐 없느냐
굉장히 중요한 고비입니다. 최종 8단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또 쪼개어서 네. 여기에다가 투자를 하네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은 저는 여기였거든요. 여기 입구자는 이렇게 방어를 하면 우선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조금 약하게 한다 뭐 이렇게 할 수는 있어 보입니다. 아니면 아예 이쪽으로 이렇게 끌고 나갈 수도 있어 보이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더라도 근데 흙은 충분히 두어 나갈 수 있는 장면으로 보입니다. 다양한 방법들을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요. 우선 흑의 입장에서는 우변에 대한 백에 대한 공격을 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수법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주도권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잡았을 때 좀 행사를 해야 되거든요. 네. 안전한 길을 선택을 합니다. 일단 석점을 잡아두고 석점을 잡아놓으면 흑의 입장에서는 신경 써야 될 돌이 한 군데도 없거든요. 그리고 집으로도 좀 벌어가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석점 잡으면 6집에 여기 공백까지 합치면 그래도 뭐 8, 9집, 10집 가까이 늘어나니까 네. 가장 안전한 선택을 하네요. 다만 이제 백도 이런 데를 붙여서 뭔가 변화의 여지를 노릴 수는 있어 보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거 붙이고 늘면 여기 끊는 게 싫어서 받아주면 이거는 이야기가 살짝 달라져요. 흙이 먼저 잡힐 수가 있습니다. 단수 치고 있더라도 백은 세 수인데 흙은 두 수니까 잡히게 되죠. 그럼 흙이 젖혀서 받고서 잊지를 못하는 건가요? 잊지를 못하고 이런 데를 늘어서 받아야 되나요? 백도 일단 끊어서 뭐 이런 식으로 두면은 일단 자세는 갖출 수 있는데 네. 흙도 이 돌을 잡으면서 그래도 10여 집 정도 늘어나서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 겁니다. 평상시에 최정 8단이라면 조금 더 스케일 크게 공격을 했을 텐데 지금 살짝 움츠려든 거로 봐서는 그만큼 이제 바둑이
괜찮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좀 안전한 길을 선택을 하지 않았나 싶고요. 백도 그냥 단수를 치거나 하는 것은 책략 부족 같아요. 우선은 이런 데를 붙여서 조금이라도 이제 타개를 하는데 좀 도움이 될 만한 백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좀 고급 맥점은 이러고 뭐 끊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근데 이건 또 잘못했다가는 이쪽을 또 흑이 포기하고 우변을 잡을 수도 있으니까 네. 이런 걸 할 때는 좀 신중해야 돼요. 조심스럽게 두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단수를 치거나 하는 것은 제일 하책으로 보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돌이 붙였죠. 예, 붙이는 쪽으로 갔어요. 우선은 하나 쳐는 놔야 될 것 같아요. 흑도. 늘었을 때 이걸 두고 뭐 이런 정도의 진행이 예상이 됩니다. 네, 우선 막아가고요. 늘 수도 있고 끊어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느는 거는 좀 쉬워서 별로 생각할 게 별로 없는데 끊는 것은 근데 위험 부담이 좀 있거든요. 끊는 것은 리스크가 좀 있는 작전이긴 하고 느는 것은 좀 간단하긴 해요. 근데 아마 이 정도까지는 최정 팔단도 다 보고 있을 겁니다. 최정 팔단은 이렇게 진행이 됐다고 가정을 해도 충분하다라고 보는 거죠. 다음에 또 잡을 수도 있어요, 여기를. 집으로도 한 10여 집 정도 되고 나중에 또 이렇게 뛰거나 또는 이렇게 뛰는 것까지도 선수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좌학이 맛이 워낙 나쁘기 때문에 저게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이는 곳이긴 합니다. 백의 네. 입장에서는. 그럼 백이 신경 쓸 만한 곳이 세 군데나 있었던 거네요. 그리고 이거는 너무 사소한 거니까요. 하변 쪽은 제일 사소하고 우선은 급한 것이 우변 타개와 하변의 타개였는데 네. 느는 수로 인해서 이제 하변은 정리가 됐거든요. 이제 우변만 그래도 타개를 하면은 바둑이 조금은 불리하겠지만 그래도 좀 긴 바둑으로 끌고 나갈 수는 있어 보입니다. 또 흐름이 길어지면은 뒷힘이 강한 김채영 3단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도 모르는 거고요. 근데 어제 대국을 봤을 때는 차이가 좀 벌어지니까 아무리 뒷심이 좋다고 하더라도 추격이 안 되잖아요. 아, 먼저 끊었어요. 무슨 뜻이죠? 이걸 두면. 아, 있고. 이거는 안 되니까. 이로 밀면 여길치 받겠다. 아, 이게 있네요. 이거라면 치중 가서. 자, 지금 여기를 쳤다는 것은 이쪽을 잇겠다는 뜻인데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두면 젖히면 빈삼각 하는 게 있긴 있는데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예를 들어서 맞거나 붙이거나 하면은 넘어가서 105점이 잡히지 않았습니까? 네. 이것은 100이 안 되는 모양이고요. 막으면은 젖히거나
또는 치중을 하거나, 근데 젖힌다고 보고요. 우선 나가면은 달리 메우는 것은 잡혀요. 백이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단수 치고 이을 때 위로 이으면은 이건 백이 다 잡혔어요. 그러면 뒤로 단수가 지금 무리인가요? 지금 뭔가 누군가는 착각했거든요. 제 수읽기로는 이거로 지금 백이 안 되는 모양이에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막으면 어딘가 다른 데를 두면 넘어가서 안 돼요. 이것은 백이 이제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손해입니다. 젖혀야 되는데 빈삼각하고 이수밖에 없거든요. 네. 아, 제가 착각했네요. 이렇게 할 때 일로 치면 그만이잖아요. 아, 단수죠. 네. 그러면은 이걸 밀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때 치 받는 건 이렇게 해서 안 되잖아요. 백도 치받으면요. 백도 치 받아야 돼요. 그때 이걸 두고 나갈 때 역시 여기 두는 것은 여전히 뭐 별 문제는 없어 보여요. 이걸 일단 막아야 되고요. 백도 나갈 수밖에 없을 때 막게 되면은 여기까지 치중하는 것까지 이제 누구나 다 볼 수 있는데 이 다음이 그냥 단독으로 수를 메우는 거 흙이 안 되고요. 바깥쪽하고 무언가를 해봐야 되는 이렇게 무언가를 해야 돼요. 그때 다 받아주면 이걸 두고 있고 여기서가 이걸 젖히는 것밖에 잘 안 보이지 않습니까? 단수 치면은 이 모양은 또 뭐가 모양이 시원치 않은데요. 넘어가더라도 꽉 이으면 단수 칠 때 꽉 이으면 뭐가 깔끔하게 해결이 안 돼 보이는데요. 이렇게 잡아서 만족인가요? 근데 이것은 백도 바깥쪽이 워낙 잘 돼가지고 네. 예. 우선은 꼬부렸어요. 막는 건 안 된다고 보는 거죠. 예, 제가 순간 착각했는데 이건 젖혀서 꼬부릴 때 이렇게 하고 단수 칠 때 이렇게 치는 수가 있었어요. 이거는 이제 안 되니까 나갔는데 이렇게 치받고 이 수밖에 없어 보이거든요. 흑의 입장에서는. 아니면 여기서 바로 이걸 붙이고 넣을 때 이쪽을 젖혀서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건 있겠네요. 아까처럼 미리 하나 막아놓고 치중할 때 하는 것보다 그냥 넘어가는 게 흑의 입장에서는 좀 나아 보입니다. 이렇게 하고 늘거나 해서 한번 봐야겠어요. 이제는 거의 외길로 보이거든요. 이도를 벌릴 순 없잖아요, 흑도. 최정팔단은 뭔가 착오가 있었던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복잡한 게 있을 거면 굳이 안 끼워도 돼요. 그냥 슬슬 공격해도 흑이 괜찮은 바둑인데 안전하게 이제 석점 잡으려고 했다가 지금 약간 머리가 아파진 상황이거든요. 네. 일단 지금 붙이면은 다른 응수는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돈다거나 하면은 받아야 되는데 이건 두 점이 잡히니까 붙이면 늘어야 되는데 여기까지는 늘 선수예요. 맞고 나갈 때 2단 젖히고 2단 젖히지 않으면 바로 잡힙니다. 2단 젖힐 수밖에 없을 때 단수 치고 이걸 단수 치고 따낼 때 다시 몰고 이을 때 늘거나 또는 젖히거나 늘어도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게 만약에 늘어서 연결이 되고 중앙이 흙이 괜찮다면 출기를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백도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근데 좀 봐야겠어요. 이거는 한마디로 단언하기는 어려운 모양으로 보입니다. 서로 좀 얽히고 좀 섞였네요. 생각을 해야 될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냥 기본적인 모양은 흙이 조금 편할 것 같긴 한데
최종 8단 초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1분 초읽기 1회입니다. 지금 호랑이 등에 올라탄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은. 최종 8단이 과연 후회를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은 잘 됐다, 지금 딱 정확하게 수읽기로 끝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김채영 3단의 생각도 궁금한데요. 김세영 3단은 어차피 바둑이 꽤 나빴기 때문에 오히려 잘 됐다고 오히려 더 생각이 좋아할 될까요? 수도 있어요. 일단 변화를 이끌어냈으니까요. 예. 아무튼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제가 방금 전에 보여드린 참고도 정도 하고 흑은 1선으로 단수치고 넘어가서 느는 그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냥 느네요. 이것조차도 악수다, 이렇게 할 때 붙여놓은 게. 그럼 백은 아마 이렇게 쌍립을 할 거예요. 넘기만 하면 된다, 그런 생각인가 봐요. 최종 8단은 넘고, 뭐 예를 들어서 2점이 잡힌다고 하더라도 잡혀서 요석이긴 하지만 집으로는 그렇게 크지가 않잖아요. 5점 잡고 집 넘어가는 것 자체가 집으로 크다라고 판단을 한 듯 합니다. 설마 이수일기를 전부 다 하고 있었을까요? 여기 끼울 때부터? 이런 건 사실 궁금하긴 한데 네. 승자에게만 물어볼 기회가 있으니까요. 근데 최정 8단이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수일기가 정말 강한 기사예요. 수일기 하나만큼은 누구하고 견주더라도 경쟁력이 있는 기사예요. 그건 확실합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 수일기, 그 전투력, 힘은 저는 최정 8단을 늘 인정을 하고 있어요. 지금 백은 먹여치는 순간 바로 잡히니까 이렇게 하거나 또는 이렇게 차렷하거나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최정 8단이 이 교환을 아낀 이유는 굳이 할 필요가 없다라고 본 겁니다. 이쪽을 받으면은 상대적으로 이 흑돌 5점이 약간은 편해지잖아요. 여기 돌이 있는 것보다. 네. 그럼 만약에 백이 이쪽을 두면 이 교환은 오히려 악수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보류를 하고 그냥 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판단으로 보이네요. 쌍립을 했고요. 지금은 이제는 외길 수순으로 보입니다. 젖혀서 다른 건 다 안 되니까요. 다른 건 다 안 됩니다. 젖혀서 흙이 넘어가는 진행이 유력한 거죠. 네, 이렇게 해서 단수를 돌려서 치고 네. 늘고 뛰거나 하면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예상되는 진행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과연 우변의 접전 누가 웃게 될까요? 김채영 3단과 최정 8단의 대국 잠시 후에 함께 하시죠. 제22기 아림배 프로여자 국수전 결승 3번기 2국입니다. 1국은 최정 8단이 승리를 가져간 상태인데요. 자, 우변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뭐 어쩔 수 없죠. 단수를 치고 넘어가는 것밖에 없겠고요. 밀고 씌우고 아마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마지막 하나, 둘, 이렇게 됐다라고 보고 이 집을 센다면 갈 수가 없다고 보고요. 5, 6, 7, 8, 9, 10, 11, 약 40집 정도는 확보가 됐다라고 봐야겠습니다. 상당한 집을 벌어놨는데요. 백은 하변 좌하 하변 중앙 합치면 약 25집. 집으로는 흙이 약간 앞서 있는 상태에서 여전히 그래도 최정 8단이 괜찮은 흐름으로 보입니다. 우변 흙 5점이 잡히게 되는 거니까 이 중앙 흙돌이 약한 것도 아니네요. 아마 여길 두고 받으면 이런 데가 전부 선수가 되잖아요. 단수도 여차하면 선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가요? 예, 요석이라. 이게 나중에는 이제 이런 데 돌이 오면 백도 아직은 물론 이제 뭐 심하게 공격당하거나 하진 않지만 아직은 완생의 형태는 아니에요. 그런 게 조금 신경 쓰일 겁니다. 특히 최정 8단이 여전히 약간 우세한 가운데 이제 신천지를 개척해야 될 좌상 쪽이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좌상 쪽은 그냥 걸쳐갈 것인지 아니면은 알파고가 사랑하는 3-3을 팔 것인지 아니면은 하변 쪽 2점 잡는 것도 집으로는 10여 집 정도에 불과하지만 뭐 하변의 흑돌 100% 살리는 것하고 또 좌악이 104를 약간 보는 것까지 합치면은 네, 두터운 자리겠네요. 생각보다는 커 보여요. 셋, 넷, 다섯. 바둑판을 대각선으로 나눈다면은 반대쪽에는 정말 깨끗한 상태인데요. 그냥 아예 우상기를 이게 선수니까 이게 다 집이라는 다 집이다라는 뜻인가요? 뜻이네요. 다집이 되면 그래도 흙도 한 쉬운 집까지는 나겠어요. 근데 다집이 나기는 약간은 부족하지 않습니까? 전부 다 집이라고 우기기에는 조금은 엷은 의미도 있어요. 네, 백도 길을 지켜두네요. 근데 전부 집이라고 본다면 쉬운 집이 약간 넘을 것 같긴 해요. 그냥 쉬운 집 정도로 타협을 봐야겠습니다. 이것 35, 백도 한 35 정도는 확보가 됐고 백이 나중에 이제 중앙이 조금 두터워지면 놓고 따낼 수 있는 여지가 조금 있고요. 그래도 흙 쪽이 조금은 재밌지 않을까? 네. 네, 약간 재밌는 국면으로 보입니다. 그럼 지금의 흐름이었어도 이 우변 변화는 백이 이끌어내길 잘한 건가요? 근데 백의 입장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지 않았습니까? 아까 끼웠을 때 붙이고 늘거나 아니면은 뭐 실전처럼 하거나인데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셋, 아마도 이 방법을 택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좌변은 뭐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대시할 수도 있었는데 역시 조금 적게 갔어요. 이쪽이 이제 어느 정도 선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다라고 가정하면 좌변에도 이제 어느 정도의 집은 기대할 수가 있거든요. 남은 공간은 서로 집을 짓기 위해서 두어 가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어버렸어요. 안 받으면 가르겠다라는 뜻이에요. 흙은 밀 것이냐
이렇게 입구자를 할 것이냐 아니면 이렇게 할 것이냐 아니면 이렇게 할 것이냐를 놓고 고민을 하겠네요. 어디가 정답일까요? 아, 입구자. 입구자로. 그래서 이렇게 될 때를 대비해서 꼬부린 수를 두지 않은 거로 보입니다. 네. 이때 이제 이었을 때 꼬부리는 것보단 입구자가 흑한테 도움이 된다라고 보는 거죠. 자, 이 수는 상변의 폭을 넓히는 의미도 있고 여기가 약간 맛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나 또는 붙이거나 또는 이선으로 이렇게 침투하는 백도 귀는 받아줄까요? 받는 것도 크고 바둑이 나쁘다고 보면 우상기 침투를 노릴 수도 있겠고요. 여기도 먼저 한번 건드려 보고 싶기도 한데요. 역시 저게 이제 바둑이 만약에 우세하다라고 봤다면 좀 안전한 수를 선택을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바둑이 우세하다라고 보긴 어렵잖아요. 누가 네. 보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위 말하는 흔들기라고 하는 판을 좀 흔들어 보겠다는 뜻으로 붙인 거로 보입니다. 평범한 수는 아니죠. 네, 여길 두면 이제 바로 젖히겠다는 뜻으로 보여요. 억지로 차단을 하면 찌르고 나와서 양단수가 있기 때문에 잡히진 않습니다. 그냥 느는 거는 흙도 빠져서 요거는 백도 별 재미는 없어 보여요. 젖힐 거로 보이고 만약에 단수 치면은 있고 막는 건 양단수라 안 되죠. 이으면 뚫어서 이거는 그래도 부분적으로는 백도 굉장히 잘 됐습니다. 최정 8단은 아마 여길 두면은 단수를 치고 이을 가능성도 있어요. 어차피 여긴 더 이상 못 들어오거든요. 막는 게 선수기 때문에. 네. 두 바자 이건데 물론 약간의 집은 깨지긴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확보는 했어요. 갈 수가 필요 없다라고 보면 46집. 만약에 가열수라면 조금 더 줄어들겠고요. 이렇게 중앙으로 확실하게 연결이 돼서 이런 식으로 됐다라고 치면은 46집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좌변의 집. 좌변의 집은 얼마 정도 아무리 적게 계산해야 잡아도 10집은 훨씬 넘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60집 정도의 집이 확보가 됐어요. 100은 10, 25이 약간 넘는 정도예요. 상변도 있잖아요. 네, 거기에 이걸 더하는 거죠. 덤까지 해서 30한 두서너 집 정도 될 것 같은데 거기에 상변. 근데 상변은 여길 지킨다고 해도 20집 나기 빠듯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바둑은 백이 좋아요. 최정 8단이 이렇게 쉽게 정리하는 이유가 있어요. 바둑은 여전히 흑이 앞서 있는 상황에서 김채영 3단이 분발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판이 더 좁아지기 전에 뭔가 좀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내야 되는데요. 네, 근데 지금 흑이 워낙 두터워서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많은 분발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입니다. 백출기를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는 김채영 3단도 초읽기가 시작됐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우선 실리를 비축해 놓는 네, 건가요? 지금 집으로 좀 불리하기 때문에 이거 통으로 아, 꽤 두껍게 나겠는데요. 근데 이렇게 버티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백의 입장에서는. 흑도 이제는 좌변을 이제 구체적으로 집을 짓기 위해서 여기는 자체로 괜찮은 자리로 보이거든요. 흑의 입장에서는. 혹시 손 빼더라도 다음 끝내기가 있기 때문에 좋은 자리로 보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백이 상변 집도 커지지만 흑의 좌변 집도 커지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것저것 빼면 남는 것도 없죠. 집 지어도. 네.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약한 돌이라도 있어야 백이 그 흙을 다그쳐서 대가를 얻어내는데 약한 돌은 아예 없거든요. 조금 흑의 입장에서 신경 쓰이는 게 딱 이거예요. 이 중앙 5점인데 이게 지금 하나, 둘, 셋, 네 수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크게 괴롭거나 하는 돌은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들여다보는 게 거의 선수가 되고 네. 여차하면 단수도 선수가 돼요. 이걸 잡히게 되는 순간에는 마지막 하나, 문제가 둘, 흑의 입장에서 문제가 없으니까 다섯, 이런 식으로 되면 여섯. 이 백은 아직도 미생이거든요. 백도 곤란한 형태가 돼버리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고 지금 여기 붙인 것도 재밌는 수예요. 그냥 꽉 있는 것은 3-3 침투가 남습니다. 하나 찔러 놓고 이렇게 두더라도 귀가 고약해요. 그래서 보통이라면은 여기를 받아야 되는데 바로 호고 치겠다는 뜻이에요. 원래는 이 수는 어떻게 보면 약간 속수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적절한 마무리로 보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받아주면 이것까지 전부 흑의 권리라고 봐야 되거든요. 백집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긴 했지만 흑도 자변이 꽤 퉁퉁해졌어요. 근데 이 정도라면 물론 정확하게 세보진 않았지만 백이 이기기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직 여덟, 아홉. 바둑은 많이 남았지만 그만큼 백이 해볼 곳이 없다는 뜻으로 들리네요. 점점 바둑판이 19 곱하기 19인데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둘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점점 줄어드니까 그만큼 이제 역전시킬 수 있는 확률도 자동적으로 줄어들게 돼 있는 거예요. 백이 집을 지으면 흑도 집을 짓고 그렇다고 공격할 만한 곳은 없고 참 답답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괴로운 건 확실한데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죠. 뭐 그렇다고 지금 돌을 거둘 수도 없고 우선은 최선을 다해서 견디고 버텨야 됩니다.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보통은 늘어야 되는데 단수를 치면 다 견디겠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하나가 너무 아프죠. 그리고 여기가 약간 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 어깨 짚고 밀 때 늘거나 뛰거나 하면은 이게 또 움직이게 되면은 피곤한 형태거든요. 골치 아플 것 네.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이걸 잡으면 여길 막아서 싸우면 이거는 백이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 네. 이쪽을 두면 또 여기를 움직이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원래는 이제 만약에 지금 형세가 불투명하다, 형세 불명이다라면은 흑도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최정팔단이 워낙 우세하다라고 자신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할지 아니면 안정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형세가 정말 여의치 않으면 여기는 언제든지 100에 대해 숙제 바로 주네요. 네. 근데 김채영 3단 입장에서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너무 평범하게 둬서는 쉽게 질 것 같으니까 이렇게 계속 변수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무난한 흐름으로는 형세를 바꾸기는 어렵고요. 네, 쉽지 않아 보여요. 지금처럼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 좀 불리한 전투이긴 하지만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상황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이 상황 안에서는 지금 김채영 선수의 선택들이 최고의 선택들이었네요. 뭐 어쩔 수 없죠. 뭐 예를 들어서 5대 5에서 전투가 벌어질 때 바둑이 나빠지면 3대 7, 2대 8도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조금이라도 머리 아프게 상대방 머리 아프게 해서 실수를 얻어내는 방법이 다섯, 여섯, 승률을 높일 수 있는 여덟, 작전이죠. 네. 지금 흑의 입장에서는 느는 것도 가능해 보이고 한 칸 떼는 것도 다 가능해 보입니다. 돌이 잡히지만 않으면 되는 상황이니까요. 최종 팔단은. 이게 매끄럽게 빠져나오는 순간에는 집 차이는 너무 많이 나거든요. 네, 우선 머리는 내밀고 있는데요. 잘 잡힐 것 같은 돌은 아닌 게 또 밀어줘야 될 것 같거든요. 막히면 바로 연결이 되니까 또 밀면 또 늘거나 해서 이런 것까지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돌을 잡으러 가려면 주변이 아주 튼튼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백도 신경 쓰이는 곳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우변의 백돌 또는 상변의 흙이 막으면 다음에 젖혀 있거나 또는 젖히고 호구 치는 게 전부 선수가 되거든요. 이런 애로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 흙을 함부로 잡으러 갈 수가 없어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밀어붙입니다. 김채영 3단도 진작부터 바둑이 불리하다는 사실은 확실히 알고 있을 텐데 좀 표정이 흔들림이 없어요. 괴로워하지도 않고요. 예전에 한 50여 년 전에 그 사카다 에이오 구단이 일본 바둑계에서 이제 무적이었거든요. 그때 사카다 에이오 구단을 무너뜨린 기사가 리나이펑 구단이에요. 근데 리나이펑 구단이 딱 이 표정이에요. 김채영 3단 네. 같은. 유리하나 불리하나 항상 뚜벅뚜벅 제갈 길을 걸어가니까 오히려 사카다 에이오 구단이 먼저 흔들리면서 결국 1인자 자리에서 내려왔죠. 그래서 이제 저 소위 말하는 저 포커페이스가 바둑을 둘 때는 굉장한 프리미엄이에요. 그래서 이창호 구단도 그렇죠. 돌부처라는 네. 별명이 있었잖아요. 이창호 구단은 본인이 좋아도 나빠도 뚜벅뚜벅 무표정하게 두니까 상대방이 내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넷, 다섯, 반상 외적에서도 그런가요? 엄청 바둑 둘 때 말고는 그래도 좀 표정이 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근데 바둑 둘 때는 정말 표정이 없어요. 근데 그런 것은 승부를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한 프리미엄입니다. 김채영 3단에게는 굉장히 좋은 점이네요. 사실 최정 8단도 표정이 네, 최정 팔단도 많지는 않거든요. 최정 팔단도 크게 뭐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점들은 확실히 그 승부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왜 어떤 기사는 오히려 유리할 때 표정을 안 좋게 하기도 하는데요. 좀 드문 케이스고요. 길을 잘못 들었었죠. 그런 기사들은 연기를 해야 되는데 영화 배우나 탤런트를 해야 되는데 승부사의 길로. 다섯, 이제 깎을 만큼 깎았다 이겁니다. 이제 백이 이렇게 두는 것은 흙이 빈상하겠을 때 깔끔하게 연결되는 수법은 잘 안 보여요. 깔끔하게 연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띄어야 되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게 여기를 한번 젖힙니다.
손해보지 않기 위해선 끊어야 되는데 이쪽을 또 뛰는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뚫리는 게 남고 위를 잇게 되면은 잇고 막을 때 이 석점이 또 잡히는 네. 아주 불편하죠. 지금 백의 입장에서는 넘지 않으려니 막혔을 때가 너무 아프고 넘자니 이미 자체로 굴복을 당한 데다 또 흑에게는 보너스까지 남아있는 상황이라 그래도 계속 중앙을 둬서 하나, 버텨야 되나요? 지금은 셋, 글쎄요. 저는 넷, 다섯, 여섯, 일곱. 제가 100이면 이때쯤 되면 저는 혼이 나갈 것 같아요. 홀령이 저 멀리 지구 밖으로 날아갈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넘어갔습니다. 최정 팔단에게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쉽게 이렇게 중앙을 막을 수도 있겠고 뭐 저라면 바로 여길 둘 것 같습니다. 생각도 안 하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좌변을 아예 단속을 철저하게 하네요. 네. 이쪽도 굉장히 좋은 자리이긴 한데 여기 이쪽을 막으면은 백이 움직이는 게 싫었다 그런 뜻으로 봐야겠네요. 이걸 근데 여기는 움직여봤자 아주 별거 없을 것 같은데 소위 말하는 추위를 탄 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백은 뭐 어찌됐든 이 바둑을 이기려면 중앙을 갈라놓고 중앙에서 뭔가 넷, 하나 잡거나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냥 집으로 가서는 일곱.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이런 곳이 이제 선수가 되는 네. 자리인 거죠. 따끔하죠, 백의 입장에서는. 반발이 어려운 자리잖아요. 반발을 할 수가 없어요, 이 형태는. 끊기는 순간 바로 잡히지 않습니까? 백은 제자리 걸음할 동안 흑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나 이렇게 뒀을 때 다 도움이 되거든요. 여기나 여기 뒀을 때 전부 흑에게는 도움이 되는 곳이에요. 김치영 3단이 중반에 치받는 수를 발견했을 때 뭐가 살짝 됐나 싶었는데 공교롭게도 일선으로 살짝 넘어가는 수가 있으면서 그렇다면 이 바둑에 만약에 이 바둑을 흑이 이긴다면 이 바둑의 패에는 그 앞선으로 넘어가야 돼요. 애초에 우하 쪽 날일자 했을 때 나와서 끊어간 싸움이 좀 불리했을까요? 근데 이미 좌하 쪽에서 흑이 뚫고 두텁게 만들었을 때는 흑이 좀 재밌는 그 주변 상황이 좀 재밌는 바둑이 아닐까. 뭐 나중에 복귀할 때 보면 알겠지만 그리고 아직은 바둑이 100% 끝난 건 아닙니다. 네. 아직은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에요. 아직 중앙 수습이 남아 있습니다. 네. 저는 흑은 뭐 이렇게 이 정도나 또는 한 칸 정도 뛰면은 타기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이 중앙에 우중앙에 있는 백돌이 좀 하나, 곤란한 돌이기 때문에 함부로 뭘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 수는 여길 막으면 늘어야 되거든요. 반발을 당할 수 있는 여지는 있긴 있어요. 대신 상변은 아까 제가 이야기한 젖히고 젖혀놓고 치중 가는 맛은 좀 사라지는 의미는 있죠. 네. 그럼 흑도 그냥 이어가는 게 나은가요? 근데 이음은 이제 이 자체 교환으로는 백이 그래도 부분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이득이니까요. 원래는 이제 반발을 하고 싶은 충동에 휩싸이게 되는 곳이죠.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이것은 뭐냐 하면은 마치 우리가 그 과학 시간에 배우던 관성의 법칙처럼 이 프로 기사에게는 이런 그 굴욕을 당한 어떻게 보면 굴복 굴욕이거든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이게 이렇게 반발하는 수를 먼저 생각하게 돼요. 이런 형태라면 누구나 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받아두고요. 근데 이거는 약간 실수 이런 데 먼저 찔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찌르면 이렇게 막잖아요. 근데 이게 이 돌이 오기 전에는 요걸 찌르면 이렇게 뒤로 물러섰어야 되거든요. 요것만 그래도 두 집 차이는 날 테고. 나중에 이렇게 돼서 혹시 공배를 또 이어야 될 수도 있으니까 바깥쪽이 쌓이면. 그러면 한 석집까지도 차이는 날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두 집이 났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집이니까 석집 차이까지 날 수 있겠네요. 이런 게 또 프로들이 또 이런 걸 미리 또 하는 걸 되게 그렇게 좋아하질 않아요. 둘, 아끼는 네. 편이죠? 넷. 아, 반발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는 이제 이렇게 됐다고 치고 보통 집 셀 때 이렇게 세거든요. 이거는 이제 흙의 권리가 훨씬 강한 곳으로 보여요. 이러면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다섯, 여섯. 34집인가요? 다섯, 여덟, 아홉. 혹시 이제 나중에 있게 되면 33집이 되는 거고 가만히 내버려두면 30넉집까지도 날 수가 있겠네요. 34, 35, 40, 시운 하나, 예순이 약간 넘는 백두 예순집은 약간 넘겠습니다. 이거 제가 아까 46으로 셌고 셋, 넷, 다섯, 여섯, 마지막 하나, 둘, 58, 셋. 5, 넷, 다섯, 여섯, 70. 요 선까지만 놔도 70이 훨씬 넘거든요. 75. 아홉. 집은 흙이 좀 더 네, 여전히 많긴 예, 하네요. 집으로는 약 10집 이상, 15집 가까이 앞서 있는 상황에서 중앙이 흙이 약간 엷고 흙이 좋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완전 포기할 필요는 없겠네요. 조금은 더 버텨봐야겠네요. 네. 흙이 약간 우세한 가운데 큰 차이는 아닌 거죠. 어떻게 보면 큰 차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한두 번 정도의 실수를 하면 역전의 뭐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상황은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흑의 입장에서는 여기 넣은 건 너무 추위를 탄 것 같아요. 그냥 대범하게 한 칸 띄어도 사실 이거 움직여봤자
다 잡아내면 이게 어디 갈 것 같진 않거든요. 너무 두터워가지고. 근데 이제 워낙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장 간명하고 간결한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확실한 마지막. 수이기도 하나, 하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무슨 이으면은 잡겠다는 뜻은 아닌 거로 보여요. 잡으려면 그냥 잡았을 텐데 이렇게 하고 뭐가 좀 중앙에서 변화의 여지를 좀 꽤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계산할 때 좌상기를 흙이 계속 늘어서 젖혀 있는 것까지로 셌잖아요. 네, 흙의 권리가 네. 더 크다고. 베개 입장에선 중앙을 좀 잘 정리하고 아예 그냥 이런 걸 먼저 둬버리는 거예요. 젖혀 있거나 또는 아예 이걸 두고 막을 때 먼저 젖히면 그러면 또 몇 집 차이 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고 이런 식으로 돼서 요걸 먼저 잡았다. 이러면 또 이야기가 또 달라질 수 있어요. 집이 많이 불어나네요. 물론 이래도 백이 좋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국면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러면 이제 모르는 승부가 되는 거죠. 흙도 좀 초조해지겠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역시 이제 괴롭히기 시작하죠. 네. 자, 이제 백이 믿을 곳은 중앙 흑돌 뿐입니다. 김채영 3단이 가장 잘하는 이제 분야 시간이 왔어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찔렀어요. 이걸 둘 때 끊는다. 아, 이것도 원래는 그러니까 살리려면 여기 둬야 되잖아요. 네. 늘겠다는 뜻이네요. 다음에 이쪽 젖히는 것과 단수 치는 것을 맛보기로 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백이 막아도 별 낙이 없네요. 막아도 끊으면 흑의 입장에서는 큰 문제는 없어 보여요. 이걸 둘 때 이렇게 느는 게 있기 때문에 이쪽 받으면 젖혀서 두 점이 오갈 데가 없죠. 바깥쪽을 두면 단수 쳐서 못 나가지 않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 마지막. 하나, 둘, 일단 연결은 되니까요. 흑도.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중앙 흑돌 공략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요.
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상대방 돌을 공격할 때는 우선 내 돌은 튼튼해야 되거든요. 근데 내 돌이 튼튼하지가 않으니까 둘, 공격할 때 부담이 많이 되는 거예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래서 이제 흙은 제일 쉽게 그냥 이렇게 단수 치면 되죠. 잡는 것과 이쪽 잡는 게 맛보기니까. 흙의 입장에서는 뭐 큰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만약에 일루임은 잡아서 우선 이제 한 점 잡았고 나중에 또 이런 데 두면은 5집도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생기잖아요. 물론 백도 약간은 두터워지긴 했죠. 이쪽에 돌이 쌓이면서. 그런데 이 두텀을 활용할 수가 있을까요? 솔직히 별건 없죠. 그러니까 흙도 지금 방어를 잘 한 거예요. 백이 지금 들여다보면서 좀 변화를 꾀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네. 최장 8단이 비교적 잘 방어를 한 거로 보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제는 김채영 3단도 지금 아니면 안 된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근데 네. 좋은 승부 호흡으로 보입니다. 지금 여기를 두면 계속 끊겠다는 얘기죠.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놓고 따내는 게 살짝 있어요. 내수라고 예. 하셨죠? 그렇다고 이제 이런 걸 두면은 이제는 여기에 또 올인을 하죠. 중앙 대마를 잡으러 가는. 물론 이제 잘 잡히진 않겠지만 어찌됐든 이렇게 변화를 꾀하지 않으면은 불리한 건 사실이니까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먼저 단수를 치네요. 아, 이으면은 이제 이쪽 도서 끊더라도 큰 문제가 없죠. 지금은 단수 치면 되니까. 뚫으면 이쪽 단에서 자체로 끝내게 다음에 또 이것까지 잡으면 6집 늘어나면서 100집이 원래 제가 여기를 5집 세주던 게 없어지지 않습니까? 네. 안팎으로 11집 차이가 나니까 그래도 이 승부로 가야 할까요? 근데 지금 이거 나가고 잡을 때 이걸 이어서 잡으러 가야 되는 건데 이게 잡히는 돌은 아니에요. 뭐 이게 흙이 워낙 튼튼하니까 백이 뭘 할 게 없습니다. 잡으러 네. 가려면. 쉽지가 않습니다. 마지막 김채영 3단 승부 호흡을 보여주고 있지만 지금 상황이 여의치는 않습니다. 두 선수의 대국은 잠시 후에 이어집니다.